안녕하세요. 철다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비트코인 전문가에 의하면 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화폐가 많이 풀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화폐가 많이 풀린 화폐가 자산에 대한 버블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제 계속해서 화폐가 누적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 화폐들이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집중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강자들에게 돈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는 사람이 더 버는 거야. 금융이 발달한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잘 버는 사람이 이 소수고, 그죠? 뭐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러잖아요. 나라별로 차이가 나고. 자,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외된 한쪽 다른 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가상 자산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중심으로 어떤 집중화가 된 것을 탈중화시킨 게 중화시킨 게 가상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세기말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양극화,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 양극화가 거의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그 가상자산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세기말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런 버블 자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도 이제 분양가가 10억이잖아.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 재테크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상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뭐냐면,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양극화 하잖아요. 이 양극화가 너무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벌어졌구나,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강남의 집값이 안 빠지잖아요, 그죠? 안 빠지잖아. 자, 그리고 오히려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지는 데는 막 엄청나게 빠지고, 뭐 지방은 뭐 지금 뭐 마피, 그죠? 대구 같은 데 마피, 뭐 이제 뭐 경기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피에 뭐 몇 억씩 빠졌는데, 뭐 이제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고, 뭐 그래도 뭐 한참 멀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이런 가상자산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양극화였고, 자, 요즘 우리 개인들이 열중하는 게 이제 막 재테크잖아요. 뭐 요즘 직장인들 막 얼마나 재테크 많이 해. 뭐 코인도 하지만은 뭐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파티룸, 뭐 공유 사무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버블 시대에, 이 어떤 그 자산의 거품이 낀 시대에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유튜브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스타그램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가 하는 얘기, 이 방면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야. 저는 그 말에 아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뭐 젊은이들이 MZ 세대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자들이잖아요. 이제 막 버블이 낀 자산을 이제 계속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월급만으로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그 아파트 얘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자, 이 나인원 한남, 여기 한남 덜이 있고, 여기 이제 나인원 한남, 여기 이제 새로 진 고급 아파트죠. 자, 이거 펜트하우스가 200억에 뭐 거래가, 호가가 200억이라고 그랬나요? 뭐 200억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분양가가 한 164억이고, 뭐 팔면 뭐 한 200억 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매매하면. 자, 여러분 딱 보면 이게 무슨 아파트 같아요. 사실 여기 옛날에 미군
부대 그 장교들이 사는 아파트들이었죠. 위치가. 그냥 아파트였어요. 자, 이걸 이제 사가지고, 시행사를 사가지고, 여기다 고급 아파트를 쳤는데, 이게 나인원 한남인데, 그냥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길가에 또 있잖아요. 뭐, 길가에 있고, 뭐, 여기가 이태원 쪽인데, 한남동 쪽인데, 그냥 뭐, 주공 아파트 같잖아요. 자, 여기 펜트하우스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5층이니까. 자, 5층이니까, 여기 5층이 200억이라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입지를 볼까요? 뭐 입지도 그래. 뭐 별거 없어. 뭐 여기가 뭐 대단한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강에 가깝고 압구정동에 가깝고 한 거. 뭐 그 외에는 별로 뭐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이거 재개발 지역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이제 그만큼 풍수가 좋으니까 여긴 뭐 거북이가 뭐 물을 머금고 있는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이 풍수로 좋은 자리예요. 자, 이게 200억이라 이거야. 자, 200억. 자, 여기 그냥 아파트에다가 펜트하우스를 줬는데 200억이야. 뭐 한 80평 정도가, 뭐 80평이든 뭐 88평이든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그 정도 사이즈 같은데,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냐고. 그죠? 뭐 여기는 글쎄요. 뭐 여기는 얼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한 100억에 거래됐다고 그러나. 자, 여기는 어쨌든 200억이야. 근데 뭐 이런 아파트가 뭐 이 동네 있으면 얼마 하겠어? 얼마 안 하겠죠? 뭐 한 3, 40억이면 하겠죠? 그죠? 자, 여기 있으니까 200억이야. 별 뭐, 받듯이 그냥 주공 아파트 같은데.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이제 사회가 양극화 되었다라는 거야. 소위, 뭐, 이제 이게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거는. 진짜 부자들. 뭐, 여긴 뭐, 대기업 뭐 회장님들 뭐 사장들 뭐 그다음에 연예인들 사는 아파트니까 이제 그들끼리 모여 사는 아파트니까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이 200억에 거래된다는 거야. 200억에 뭐 소위 말해서 요즘 그 분양하는 아파트의 20배에 거래되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뭐 한 40배 정도 최소 40배 정도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200억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희소 가치가 있어서 200억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소 가치가 있어서 200억에 거래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 부류에서는 뭐 이제 이 정도 버는 그 뭐랄까요? 그 아주 하이 클래스의 층에서는 이 2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뭐 쉽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200억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불과 뭐 한 10년 전에 그게 200억 같겠어요? 그죠? 뭐 자리가 3, 40억 했을 거 아니야. 3, 40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200억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자산에 버블이 꼈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돈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쏠려 들어갔다라는 거야. 쏠려 들어갔다. 뭐 소위 뭐 이제 경기도 외곽에 가면 지금 급매물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분양가 밑으로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펜트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 가격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이제 양극화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거래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양극화 됐다. 그런 양극화 속에서 이런 가상자산이라는 게 나온 거다. 나와서 그것은 이제 뭐랄까요? 세기말 현상이 되었다. 자, 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뒷부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연결이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 얘기가 좀 산만하지만 잘 들으시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내용이. 그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전국에서 서울로 지금 아파트를 사러 온다는 거야. 최근에 이제 송파, 강동, 마포, 소위 말해서 준강남이죠. 자, 이런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보니까 전국에서 서울로 사러 온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양극화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유, 서울이 지금은 뭐 미래도 가격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 아파트보다는 서울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지방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버블이 낀 상태에서 지방은 이제 그 버블을 회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서울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 아파트를 팔아서 이럴 때 서울로 가자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지역이 송파, 잠실에 있는 아파트, 자, 강동, 고덕에 있는 아파트, 자, 마포역에 있는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로 몰려왔다라는 거야. 에? 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양극화지. 자, 이게 보세요. 고점 대비 4억 내지 5억 살 때 서울 입성 기회 잡자. 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응? 자, 이게 결국은 자, 보시죠. 서울 송파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니까 강남 4구 입성 기회로 판단한 매수자들이 전국에서 몰리고 있다라는 거야. 어? 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좋은 아파트로 몰려오는 거야. 뭐 당연한 현상이야. 자, 이 당연한 현상을 가지고 기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뭐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반등했다. 반등하니까 18억 가던 게 잠실이 18억 가던 게 22억까지 4억이 반등했어. 직전 고점 가격이 평균 가격이 보니까 25억이야. 그러면 직전 고점 가격이 다 온 거 아니야. 3억만 올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뭘 이해하냐? 전국에서 이 인기 아파트들이잖아요. 이 중강남,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중강남으로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강북에서 팔고 또 이 송파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런 거래가 된 거야. 한마디로 교체 매매를 한 거지. 자, 그 원동력은 지방 같은 경우도 버블이 많이 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이 꼈거든. 자, 그걸 팔고 넘어오는 거야. 미리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응? 자, 그래서 이런 대표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이 연초 대비 반등했고, 요즘 신문에서 이 지역, 이 세 지역들을 가지고 집값이 되돌리고 있다. 자, 그걸 보고 매수자들이 야, 이거 집값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어. 지금은 그냥 교체 매매하는 거야. 교체 매매. 그 현상에, 그리고, 아니, 왜 저렇게 비싼 가격에 사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양극화가 왜 200억에 그 펜트하우스를 샀겠냐고. 그걸 살만한 층들이 많은 거야. 소위 말해서. 200억에 살만한 그 부자들, 진짜 부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억을 집으로 사는 거지. 그죠?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그동안에 집값들이 버블이 많이 꼈잖아. 그 버블이 낀 가격에서 판 사람들이 있잖아. 지방에도 있을 거고 경기도에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송파, 강동, 마포로 오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어떤 그 현실적인.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종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쏠림 현상. 자,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돌림이 좀 난 지역이 송파, 강동, 마포인데 이런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몰릴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지역으로 가니까 당연히.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에서 외지인의 매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이렇게 통계로도 나온다니까. 자, 외지인은 서울 외 지역이야. 송파구로 서울 전체 1724건 가운데 184건 10.7%를 차지했다는 거야. 외지인이 한 10분의 1을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송파로 갔다라는 거야. 자, 이는 지난해 1분기 50건에 3.7배, 그죠? 4분기 41건에 4.5배. 자, 이렇게 투자로 또는 뭐 실수요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강동구다. 165건. 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 대비 4.2배 폭증했다. 3위는 마포. 자, 이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이런 지역, 인기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걸 신문 기자들이 집값이 다시 대반등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것들의 성격은 대부분이 갈아타기. 그리고 대출도 규제도 많이 풀어졌죠. 그죠? 이제 뭐 대출 규제 제한이 없잖아요. 금액에 따른 제한도 없고,
또 금리도 내렸고, 자 그리고 이제 과천, 수원 이런 지역들에서도 거주자들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고 있고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차액을 대출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게 팩트라는 거, 팩트. 강동구 고속도 외지인들이 들어오는데, 자, 올해 1분기에 하남에서 이제 거래되고, 이제 강동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남 다산이겠죠, 그죠? 바로 인근 지역에 경기도권에 자 이런 지역에서 거주했던 젊은 부부들이 강동구 신축 단지를 급매로 사면서 갈아타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중대형 면적은 실거주를 위한 매수가 대부분이지만 전용 면적 5구 이하 소형은 갭 투자도 들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미래의 가격을 위해서 미래의 집을 위해서 미리 갭 투자를 하는 거야. 젊은 부부들이. 자, 그런데 이게 참 뭘 모르는 거야. 전세가율 50%에서는 갭 투자가 별 의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다니까. 안 오른다니까. 전세가율이 50%인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냐고. 그죠? 오르겠냐고. 자, 마포구에서도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반등을 했다. 자,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5구제곱미터 지난 11월에 11억 3천까지 하락했는데 지난 6일에 11억 4,900으로 반등했다. 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급매물들이 소화되고 가격이 올라간 거야. 자,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5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08 상승했는데 서울 자치구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자, 이 송파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야. 자, 강동구 역시 0.02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자,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난 지역에서 먼저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건 양극화. 자, 양극화가 벌써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강남의 아파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자,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세상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건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성격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현상은 어떤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 자,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은 양극화는 뭐랄까 이 전 사이클 2006년 상승 사이클과는 달리 이제 2006년 상승 사이클 끝나고 이제 하락 사이클 갈 때와는 달리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뭐랄까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부자들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좋은 주거지를 먼저 적극적으로 사더라는 거야. 고점 대비 얼마 빠졌을 때 한 10% 20% 빠졌을 때 사더라. 그런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보이는 거야. 그죠? 아, 저때 저거 뭐 저렇게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강북 지역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경기도 지역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매수자들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거래가 잘 되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들, 뭐 신축급, 준신축급 아파트들, 그리고 강북의 구축들, 그리고 강북의 재개발들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다 살아나야 돼. 그래서 밑에서부터 거래가 쭉 올라와서 마용성으로 가고, 마용성을 팔고 강남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집을 파신 분들,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느긋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어. 자, 그다음에 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사람은 좀 제가 보기에는 하도 조금 약간 뻥튀기 얘기라니까 과장되게 이야기하니까 모르겠어. 뭐 사실 뭐 결과물은 내가 뭐 제대로 나온 걸 못 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세제도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 자체가 우리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을 다 했다.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세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전세제도를 뜯어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 이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갭 투자가 사라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세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집주인도 그럴 거고, 건설사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에스크로 제도 아니에요. 그 전세 보증금을 뭐 은행에다가 일정 부분 맡겨놓는 거, 그러다가 나갈 때 돌려주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 금액을 뭐 집값의 뭐 70%로 한정을 된다. 뭐 그 정도 얘기가 좀 과격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건설사들이 싫어하죠. 그죠? 건설사들이 그러면 아파트를 짓지 못해. 그거 다 투자로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토건족들의 그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전세제도의 그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차 3법, 뭐, 그거 폐지를 하자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전세 사기 사기 사건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그 전세가율에 어떤 상한선을 둔다고 하면 집값의 몇 프로, 그죠? 집값의 100%, 120%면 안 되잖아. 그 지금 사실 그거 문제가 되긴 되거든요. 문제가 되긴 돼. 1억짜리 사가지고 1억 2천에 넣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어쨌든 전세가율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그거는 조금 문제는 되겠더라고. 그러면 갭 투자들이 힘들어지고 무피, 풀피 투자는 안 되겠죠.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가율의 뭐 한 80% 정도, 그죠? 뭐 70% 정도. 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도야. 자, 그렇게 되면은 갭 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면 갭 투자가 힘들어져. 특히 지방 갭 투자는 뭐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지방 아파트가 또 폭락하잖아.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야.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면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증사고가 1조가 넘었어. 1조가 넘었다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야. 자,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사기치는지 사기꾼들이 비워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수십억씩 땡겨갔잖아. 그러면 그 다른 사기꾼이 그걸 보고 또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원장관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전세금 자체를 금융에 묶어라. 에스크로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가격 자체를 거래소처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갭 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조직적 사기 범죄가 나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제도 자체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제도가 뭔가 그 근본적으로 바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갭 투자하면 안 돼. 갭 투자 늘려가시면 안 돼. 지금은 왜냐면 바뀐 제도가 잘못해서 나오면 이 갭 투자 시장 완전히 폭삭 무너질 수 있어. 제도가 어떤 제도가 나올지 모르거든. 지금 그리고 그 전세 사기가 어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 사람이 벌써 4명이나 아주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 그죠? 그거 얼마나 큰 문제야. 뭐 그 사람들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터질 사건들이 무궁무진해. 무궁무진해. 오늘도 세종에서 뭐 터졌다고 그러는데 경찰 수사하고 그런다는데 그 오피스텔 투자 수백 채 해가지고 터졌는데 이제 지방마다 터지는 거야. 이거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그 실거주 의무 폐지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갭 투자가 이게 이거 참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을 다 올려놨잖아.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투지권 한 사람이 갭 투자 안 되잖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아니 뭐 갭 투자해서 누가 100억 벌었다는데, 100억 번 사람 전 못 봤어요. 근데 뭐 유튜브에 나와서 지가 100억 벌었다고 하잖아. 자산이 100억이란 얘기지. 자, 수십억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갭 투자하러 가지. 다 그렇게 된 거야. 열심히 나는 닭을 튀기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공장에서 일했는데 집값이 2배가 됐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지. 예? 그죠? 누구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고 월급 받아 저축하고 집을 살렸더니 갭 투자들이 와서 집값을 2배로 올려놓은 거야. 그것을 넘어 사기까지 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심각성을 파악한 거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 원희룡 장관의 그 말투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그거예요. 이건 사기에 가깝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 전세제도 문제를 그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있겠죠. 그죠? 건설사들, 그다음에 뭐 부자들, 그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기득권의 저항이 있겠지. 이게 쉽겠어요? 어쨌든 두고 보시고 중요한 건 지금 뭐 갭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전세가율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나중에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론에서 나인원 한남에 그 길가에 붙은 아파트가 펜트하우스가 200억을 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회 반대편에서 이 서민들, 제가 무슨 뭐 어떤 뭐 빈부의 차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게 그걸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200억짜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100억짜리도 거래되고 몇십억짜리 막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부르는 게 효과야. 근데 이 전세 사기판에서는 이 서민들이 사는 빌라촌 뭐 또는 뭐 소형 아파트에서는 또는 소형 오피스텔에서는 이 전세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양극화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양극화돼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이건 뭐 학자들도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탈중앙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버블된 집을 결국은 사야 되니까. 응? 버블이 끼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 거품이 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을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앞으로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하면은 이제 생존 못 해. 월급만 갖고 먹고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법률적인 거 모르거나 금융주식이 모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는 그 밑으로 가서 그냥 사기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파악하셔야 돼. 저는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해줘. 이거 뭐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해줘. 이거 뭐 복잡한 얘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올 하반기에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 뭐 그러니까 또 투기꾼들은 이것만 또 바꾸는 줄 알아.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도 어려워져. 갭 투자 하시는 거.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갭 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집주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여기에 전세 대출을 활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토연구원이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에 나온다는 거야. 내년 1월 이후에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제도의 개편안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자, 정리하면 자, 지금 매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죠? 뭐, 제 댓글에도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막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양극화 현상이고, 쏠림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분양가 폭등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어쩔 수가 없고, 오늘도 그 신사동의 두산 위브 트레지움, 54대 1, 평균 54대 1, 최고 경쟁률 148대 1. 제가 거기는 살았고 잘 아는 지역인데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올 지역이 아니거든요. 분양가가 거의 뭐 9억 5천인데 이것저것 합하면 거기도 10억이니까. 자, 그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아파트가 아닌데 나오더라. 자,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막 다 투기 수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 전매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좋은 환경에 새 아파트잖아, 그죠? 뭐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서울에서의 그 뭐 400가구, 500가구의 대단지의 역세권의 아파트는 귀한 거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가는 안타깝지만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 원자재값 폭등, 인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가 우리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는 비싸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친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인건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렇게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돼.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 지역마다. 뭐 서울에서도 서울의 입지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청주 같은데 요번에 이제 분양에 성공했지만 그 테크노폴리스 같은데 그런 데는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잖아. 지금 현재 옆에서 그 거래되는 구축보다도 가격이 싸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괜찮아. 옆 구축보다도 뭐 저렴해. 조금 떨어져도. 그러면 그런 아파트 사시면 되는 거야. 응? 분양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거품이 다 빠졌잖아. 분양가니까. 어차피 뭐 청주 같은 지역은 또 분양가 이 컨트롤을 잘하잖아. 지자체에서. 근데 대전 같은 데는 좀 틀리지. 그죠? 대전 같은 데는 분양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뭐 트리쉐이드 우미린 같은데 도안신도시 지금 뭐 거의 피가 1, 200에 나오잖아. 그죠? 분양가 비싼 데는. 자, 그런 건 이제 지역마다 판단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세종 같은 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 그죠?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잖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서울은 뭐 보나마나 뭐 이거 다 분양이 되잖아. 8억 5천에 입지 떨어지는 데서 분양해도 되고 10억에 뭐 역세권에 하면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달려들고. 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가점이 좋으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인서울 하겠다고 하면 입지가 좋으면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뭐 아니면 입주할 때 사시든지 그때 가면 뭐 분양가에 살 수 있거나 또는 마피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옆에 구축보다 싸다. 그러면 사야죠. 근데 구축보다 조금 비싸다. 근데 괜찮다. 그러면 또 사실 분양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바닥만 잡으려고 그래. 끝도 없는 바닥. 끝도 없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마다 가격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사셔야 돼. 제가 그 기준에 기준을 잡고 가격 산정하는 법은 제가 계속해서 저기 방송을 해드리잖아. 그 지역을 돌면서 경기도권 지역 돌면서 뭐 다음에는 한번 청주나 대전 뭐 그런 지방을 한번 서칭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